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9월 1일 첫날입니다. 월요일 아침이기도 하면서 또 첫날이네요. 자,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출발할 때 주말에 우리가 장 끝나고서 나온 뭐 미국장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보시면서 주말에 조금 걱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출발이 좀 별로였다가 잠깐 반도체 쪽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것 같았고 낙폭을 좀 좁히는 것 같았었는데 11시 좀 넘어가면서 다시 낙폭이 좀 강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로서는 또 새롭게 출발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머리 위에 화면이 이제 바뀌어서 네, 주식 먹방이라고 이쁘게 또 타이틀을 달아주셨는데, 자, 지금 11시 반 이제 본격적으로 뭐 식사들 가실 시간이기도 하고요. 남아 계시거나 아니면 식사 중간에라도 뭐 화면을 키워놓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네. 자, 먹방 하시는 동안에 저도 먹방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점심시간대라서 먹방이라고 붙이기도 했고, 또 뭔가 먹여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해서 아주 자극적인 자, 먹방 방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근데 뭐 음식을 섭취해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뭐 때에 따라서는 글쎄요, 뭐 간단한 걸 먹으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좀 지저분해 보일 것 같긴 하고, 결국 우리 방은 주식으로 승부하는 방이니까 주식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전달해드리는 방, 뭐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머리가 크게 나오네. 이거 머리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좀 부담스럽게 머리가 줄였는데도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봐도 좀 별로 안 좋은데. 자, 내일은 조금 더 조절을 해갖고 뵈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들의 공통적인 인사구호 9988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는 걸로 계속 그 개념은 갖고 가시고요. 자, 김동엽의 주식 먹방 굿모닝 작전 7부 순서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9월 첫날인데요. 뭐 시장의 주요 변수를 살펴보면 글로벌로 보면 뭐 미국의 인플레 이슈가 있고 또 관세 이슈가 있었죠. 자, 이제 미국의 항소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불법적이다 대부분 이렇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주말 사이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자, 요 얘기 또 전달 드릴 거고요. 우크라이나 이슈 아직까지도 뭐 전쟁은 계속하고 있고 휴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멀어진 느낌입니다. AI 관련해서는 AI 버블이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 오가고 있다가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조금 줄어드나 싶었더니 갑자기 알리바바 등장해가지고 평지풍파를 또 만드는 상황들이고, 또 여기다 이제 국채 과다 이슈,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지금 미국도 일본도 프랑스도 국가 부채 때문에 난리 났다. 우리도 이번에 발표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좀 확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재정 건전성이 문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각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프랑스 총리가 나서서 IMF 수혈받아야 돼 이럴 정도. 지금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5천조가 넘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도 뭐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프랑스 요즘 뭐 계속 뭐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율은 비슷하게 흘러갔었는데 갑자기 프랑스는 뭐 지난주 후반에 며칠 장이 좀 꼬꾸라지면서 부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일본도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지만 1년에 부담해야 될 뭐 이자라고 할까요? 국채 그 부채로 인한 이자가 장난 아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내부적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개혁 입법 뭐 200개 이상을 처리하겠다라는 여당의 출사표가 있었고요.
또 야당에서는 또 뭐 막을 건 막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도 보면은 정기국회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기대값을 갖잖아요.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통과가 이제 내년도나 뭐 법안 통과 이후에 미칠 영향들을 받는 섹터들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기간에 보면은 또 많은 그런 뭐 그 감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국정감사 이런 것들 기간도 포함이 돼서 주로 예전에도 보면은 정기국회 시간대 보면 항상 폭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자, 여전히 5개년 운영계획에 대한 기대값도 있고 저성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지금 보고서 주말에 나온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가까스로 뭐 1점 후반대 성장률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2031년도에는 1%가 안 될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뭐 구조적으로 저성장으로 간다라는 건 사실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바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오늘 시장 빠지는데 뭐 한 스푼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있었던 내용들 중에 저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뭐 지금 우리도 후속관세 협상이 안 되는 와중 뭐 아직 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길게 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가운데 뭐 관세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의 항소법원에서 잘못됐다 방식이 그러니까 뭐 이게 관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 대통령이 의회 권한을 뺏어가지고 네 맘대로 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제동이거든요. 지금 뭐 의회도 사실 알고 보면 뭐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공화당이 양원을 다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대법원에 상소했을 때 지금 한 6대3 정도로 9명의 그 뭐 이념으로 나눠보면 친트럼프 계열 대법관이 6명, 뭐 민주계가 3명 이렇다 그래요. 그래서 대법원 가면 어차피 이렇게 항소법원에서 얘기한 거 도로 뒤집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원래 헌법상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에 관세는 없다 이거를 원칙으로 봤을 때 그냥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뭐 플랜 B를 가동을 해서 다른 법을 또 동원해서 관세는 어차피 매길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뭐 주류를 이루긴 하는데요. 어쨌든 지난 그 5월 달에 보시면은 1차 그 법원에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반응이 사실은 전체 그 나머지 세상에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관세를 매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법원이 그 뭔가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뭐 트럼프 행정부야 당연히 이거 뭐 큰일났다 내지는 좀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이지만 이게 냉정하게 보면은 지난 그 5월 28일 날쯤 나왔던 아니었는데 여기 지금 29일 날 1.8% 올랐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도 뭐 시장 근데 그때도 바로 이제 판결이 나오고 나서 잘못은 됐는데 2심 판결 때까지 관세는 유지한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게 관세가 잘못됐다는 거라고 판결은 났는데 관세는 계속 매기라니 뭐 이러면서 사실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은 뭐 지금 몇 달 동안 이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관세가 뭐 매겨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연초부터 그 보편관세 매겨지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미국이 더 받은 관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한 200억 불 정도씩 관세로 거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관세가 잘못됐다 이러면 당연히 의회가 다시 뭘 정하지 않는 이상은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대법원에서 만약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 뭐 우리도 대법원 아시지만 거기서는
뭐 이 2심에서 판결한 게 잘 됐다 안 됐다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당연히 심리를 한 다음에 나올 결론은 불법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건데, 뭐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근거상 사실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다른 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세는 계속 매길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긴 많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상고할 때까지 10월 14일까지는 45일간 또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세가 좀 15%가 아니라는 거죠. 25%로 지금 계속 매기고 있다는 거. 15로 매긴다고 했던 부분들이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자동차 관세 같은 거 25죠 계속. 품목 관세는 또 해당도 없대요.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또 해당이 없어서 50% 관세 계속 매기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난 그 5월 말에 1차 그 법원에서 나온 거 가지고서 뭐 시장이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관세가 취소되거나 뭐 불법으로 판명됐을 때 뭐 제3세계한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뭐 시장은 무난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재료만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놀라진 않았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재료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의 주제는 뭐 9월달 1강 3약의 이슈로 시작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 방금 오히려 관세를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은 1강에 속해요. 지난 5월달에 반응 보면 관세가 취소돼서 혹시라도 환급되면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아주 얄팍한 기대감이라도 있을 법한 내용이라도 봤기 때문에 5월 29일 날 우리 시장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도 사실 뭐 비슷한 경로다 이렇게 보고, 어차피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바득바득 뭐 걷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뭐 물거품처럼 사려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5월만큼 뭐 좋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시각이긴 해서 그냥 강보합 정도 이슈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이제 9월 달은 엊그제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말 약한 달이다. S&P 98년 통계를 내봤을 때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난 달이 9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한간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돼서 주식 팔아갖고 세금 내야 돼 뭐 이런 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묘하게 9월이 정말 약세 달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통계적으로 많이들 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8월 말부터 뭐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관점도 있었다고 보는 거고, 자, 뭐 좋게 표현해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하는 달이 9월이야 뭐 이런 첩첩상 중에 9월 앞두고 증권과 경계가 고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약세 우려 속에 신고가 도전론. 왜냐하면 9월 중순에 FOMC에서 금리를 내리기라도 하면 또 앞에 여러 가지 발목을 잡았던 재료들을 뒤집고 사상 최고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말부터는 역시 닥터 둠계의 어떤 전문가들이 또 유례없는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세 부분은 어쨌든 5월달 말에 있었던 반응대로만 살펴보시면 그렇게 무진장 악재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거 이상으로 지금 시장에 뼈 때리고 있는 악재들이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도 아마 대표님들이 여러 다뤄주시긴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한데 가장 이제 뭐 주요 재료가 되는 것이 뭐 그동안은 예외 인정을 받았던 부분인데, 중국에 있는 우리 이제 공장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미국 뭐 제품이 섞여 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퉁으로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건건마다 이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넉 달인가 지나면
그걸 승인을 받는 걸로 지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번에 갈면 뭐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괜찮아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갈아줘야 되고, 예, 설비 노후화된 것들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좀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옥죄고 있는 부분이고, 자, 거기다가 더 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삼성하고 SK에 대해서는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 반입을 통제한다 이런 얘기인데, 왜 TSMC, 뭐 엔비디아, AMD는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문형 기사들이 많이 붙는데, 이거 뭐 우리끼리 논의해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왜 그러니? 사실 그런 거죠. 예전에도 보면 우리나라한테 뭘 되게 제한을 하면서 지네들 거는 뭐 사양을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뭐 공급을 하고 팔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사실 우리가 공교롭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한미정상 회담 하자마자 뭐 웃고 잘 끝났는데 며칠 만에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게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관세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이제 반도체 굴기라든가 많은 산업에서 미국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빨리 떨궈져 나오려고 노력을 하죠. 예, 뭐 히토류 이슈도 어떻게든 히토류 대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떨쳐낼 방법이 없으니까, 예, 발목 잡혀갖고 관세 협상도 지지부지 계속 연장 걸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당장 우리 뭐 진짜 고래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가 어떻게든 지금 뭐 예외를 좀 받으면서 어떻게든 지내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외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40%쯤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는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타격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국가부채 문제도 이게 뭐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게 이제 얼마나 기사화가 됐느냐의 관점이겠죠. 약 일주일 전쯤 프랑스 총리가 IMF에 구제금융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사실 저희가 뭐 우리 좀 대부분 인사이트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프랑스가, 예, 재무 국가부채가 막 심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제금융 받아야 될 정도 이런 걸 우리가 뭐 많이 보통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 지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예, 아니 뭐 이렇게까지 됐어 나라가, 예. 뭐 IMF가 아니라 뭐 팬데믹 때 얼마나, 예, 부채를,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도대체, 예, 재정에다 썼으면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정도로 국가부채가 5천 조 넘었다 이런 얘기들, 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비단 이제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말 사이에 나온 거 보면 미국의 부채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고요. 자, 프랑스 총리가 다시 한번 공공부채 상황에 구멍난 배다, 프랑스의 운명이 걸려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또 뭐 프랑스나 미국의 일만도 아니고 일본도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가 236%다. 그래서 원금 상환을 더해서 32조엔의 역대 최대 상환 뭐 스케줄이 잡혀있다. 32조라는 건 거의 10배 잡으면 한 300조 정도를 상환을 해야 된다, 이자 포함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일본은 다른 이제 나라들은 지금 금리 내리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원래 제로 금리였잖아요. 제로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자 부담 비율이 더 커지는 거죠, 얘네들은. 예. 하여튼 국채이자가 더 많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쓰이게 돼서 괴롭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사실 뭐 무한대로 그냥 뭐 채권 발행해갖고 또 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 당장이야 모면이 되겠지만, 예, 나중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뭐 그냥 밑빠진 동에 물 붓기식으로, 예,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을 때 이게 뭐 국가 부도 위기 이런 걸로다가 몰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가뜩이나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인데,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갑작스럽게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구몬리 작전 7부 순서 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제 소리 잘 듣고 계신 건가요? 지금 채팅창에 창이 조용해가지고 다들 지금 제 얘기를 안 듣고 계시거나 주무시거나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자, 지금 한두 분이라도 좋으니까 잘 듣고 있다, 소리 잘 들리고 있고 명확하게 의견들을 듣고 있어서 집중하느라고 채팅창에 아무 얘기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한두 마디만 좀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잘 듣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 늘 9월달 이제 첫날이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제 파리로 나가서도 비슷한 얘기 드렸어요. 9월달은 힘든 달이니까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원래 생각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오늘 가이드 계좌 이거 그냥 무조건 좀 팔아가지고 현금 어떻게든 만들어 놔야겠다. 이것도 며칠 그냥 우중충하게 빠지기 시작하면 또 우리 그동안 벌어놓은 거 또 까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되게 서두르려고 그러다가 아침에 한 마이너스 30 정도 나오다가 한 마이너스 한 8, 9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왜 이렇게 장이 좀 견조하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니만 또 뒤통수 때리고 또 마이너스 25까지 내려가고, 하여튼 시장이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전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매매로다가 약간 플러스 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 매매하면서 일단 계좌가 안 깨진 상태에서 잔고, 원래 금요일 말장 기준으로는 현금이 거의 제로였는데 지금 한 20% 정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조금 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한 3, 40 정도 만들어 놔야 이번 시장에서 9월달 가뜩이나 역사적으로 미는 게 그냥 상식인 것 같은 그런 달이라서, 이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인버스 고퍼스로 적극 대응까지는 아니더라도 현금 비중에 대해서 좀 귀하게 여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레버리지 태우고, 물론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 몇백 개 있죠. 근데 주식은 제 생각엔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게임입니다. 주식은.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길 확률이 높을 때 들어가서 열심히 하셔야지, 질 확률이 높을 때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레버리지 태우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봐서 9월달은 질 확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2,500개 중에 내가 좋은 거 못 고르겠어? 자신감 갖고 계시는 거 좋은데, 2,500개 중에 오늘 같은 날 보시면 1대3 정도, 제가 공교롭게 1강 3약이라고 주제를 정해봤는데 오늘 주식 오르고 내린 비율도 비슷해요. 아침에 한 600개 오르고 1,800개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1대3의 비율로. 지금 오늘 공교롭게 이슈도 보면 한 가지쯤은 긍정적인데 세 가지가 후졌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중으로 보면 물론 똘똘한 한 가지가 덜 똘똘한 악재 세 가지를 이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무게중심으로 보면 악재가 더 좀 우월한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주말 사이에 얘기들이 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또 미국은 또 안 하잖아요. 미국은 물론 끝난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야 좀 작동을 하겠지만, 어쨌든 내일 밤 돼야 하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우리가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만 어떻게 보면, 근데 유럽도 아마 저 프랑스라든가 저런 국가 부채 얘기 같이 안 맞을 수가 없고,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미국 저렇게 판결 나온 게 조금 숨통을 트이겠는데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AI나 이런 거야 이제 유럽 쪽에서 크게 반응 나오는 섹터는 아니고요. AI는 어쨌든 아시아 쪽이 되게 민감한 그런 섹터인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이슈인데 이건 물론 지난번 우리 이제 봄에 한번 겪었던 딥시크랑 좀 유사한 거냐. 지금 그때도 이제 오픈 AI의 뭐 모델이 있는데 딥시크가 훨씬 추론하거나 이러는데 뭐 아주 싼 칩을 써서 비용도 별로 안 들었는데 거의 대등한 성능의 뭐 그런 LLM 모델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세게 빠졌거든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그러니까 월가 이번에도 알리바바가 AI 칩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뭐 엔비디아도 한 3%대 빠지고 반도체 지수도 빠지고 이제 IT 계열 쪽에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나왔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지나면서 나오는 뉴스들은 또 그렇죠. 그때도 원래 미국이 잠깐 놀랬다가 아이 딥시크 뭐 짝퉁 아니냐, 뭐 짭이 아니냐, 저거 저렇게 해갖고서 덜 쓰고 만든 거 아닐 거다, 뭐 이런 진짜 막 찍어 누르는 게 있었죠. 거기다 이제 결정적으로 보안 이슈가 있어서 저것들은 왜 개인정보를 저렇게 많이 요구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세계 안 쓰기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가 뭐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도 그냥 중국에서만 쓰는 모델로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잠깐 와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 써요. 쓰시는 비중 이런 게 얼마 전에도 나온 걸로 보면 딥시크 거의 안 쓴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쓰는 분이 있겠죠. 근데 굉장히 안 쓴다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안 쓰는 걸로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초창기에 한 1, 2주 정도는 엄청 놀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 칩도 뭐 엔비디아가 그냥 뭐 8, 90% 차지하면서 AMD가 좀 견제하는 정도로 올라오나 이랬는데 알리바바가 뭐 턱하니 뭐 괜찮은 거 만들었어 이제 이러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왜 이름이 그 중국 뭐 회사가 상반기에 뭐 40몇 배 그 매출이 늘어났다는 칩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 엔비디아 칩을 뭐 약간 성능 떨어져도 하여튼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국 비즈니스 있는 반도체 오늘도 그런 애들이 올라요. 오늘도 그런 쪽에 좀 오르고 대표적 피델릭스라든가 뭐 센코라든가 요런 류들 좀 오르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오늘도 오르죠. 그러니까 알리바바랑 좀 뭐 비즈니스 관계가 있던 주식이나 중국 SMIC나 이런 쪽하고 거래 관계가 있는 녀석들이 오늘도 올라가는데 어쨌든 우리 소부장 또 반도체 전반적으로 봐서는 약간 그런 뉴스예요. 이게 뭐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AI 칩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항마가 생겨서 다행이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좀 아닌 거고 그냥 그렇죠. 우리도 그때 같이 그냥 별로였기 때문에 어쨌든 악재 3다 제가 여기 규정을 해놨는데 오늘 3가지 악재 그러니까 글로벌 부채 문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장비 반입 제한 문제, 또 알리바바 돌출 문제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또 약간 흔들린다 이런 문제. 근데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를 좀 보면은 알리바바 이거 아직 칩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온 다더라 가지고 얼마나 놀라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이 건건별로 바뀌면서 어려워진다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뭐 레거시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에 매출이 중국 공장에서 한 40%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 아닌 말로 40몇 조씩 투자를 해놨는데 공장 기기나 설비 같은 걸 최신으로 바꾸지 못한다.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약간 크게 다가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알리바바 쪽으로 뭐 GRT라든가 피델릭스, MK전자, 센코 지난주에 한 번씩 움직였던 녀석들인데 어쨌든 뭐 중국 회사들하고 약간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들에다가 알리바바랑 또 약간 엮여 있었던 이력이 있는 딥노이드나 아이크래프트, 엑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재료들 보면은 이제 AIDC에 대해서,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데, 또 일부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돈을 처발러 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도 뭐 어쨌든 오픈 AI처럼 매출이 일어나면 괜찮은 거지 이러는데, 이게 고가 칩의 교체 비용, 그러니까 수명이 수년밖에 안 되는 고가의 특수 칩도 계속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가상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감가상각이 지금 매출의 2배만큼 늘어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가상각을 눌러서 수익이 난다, AI 데이터 센터 가지고. 그러려면 매출이 한 3, 4배는 늘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늘어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전력도 모자라서 AI 데이터 센터 돌리는데 뭘로 돌릴 건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수익성 붕괴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와중에 이제 보시면은 로봇주들이 또 강하죠. 로봇주들이 강한데, 역시 이제 뭐 발단이 됐던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의거해서 많은 그런 뭐 노조 단체들이 뭐 사용자에 대해서 직접 뭐 소송을 건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사용자들 입장에서 이제 뭐 회피를 하려면 결국은 로봇을 써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많이, 이제 이게 뭐 사용자들이 직접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좀 앞서간다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이런 거 피하려면 결국 로봇이 정답이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현대차도 로봇 생산 라인에 투입한다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지난주에도 왜 그런 조립 로봇 같은 거 막 영상 보여주면서 꽤 이제 자극을 한 바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휴머노이드를 동원해가지고 일을 했을 때 시간당 원가가, 이게 지금은 로봇 가격이 10만 불 정도 하지만 이게 테슬라가 얘기하는 정도로 약 3만 불 정도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이게 10만 불일 때도 원가가 3.4달러? 그러니까 한 7,000원, 한 6,000원에서 7,000원? 지금 우리 시급 10,000원 조금 넘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3분의 2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로봇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1.2달러까지 내려간다고, 1,700원이라고 이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뭐 사람 알바라든가 이런 이제 최저시급 지금 현재로 받는 것보다 한 6분의 1로 원가 부담하면서 로봇 돌리는데 먹지도 않아, 피로하지도 않아, 뭐 불평도 없어 이런 거죠. 그런 인간하고 대비되는 그런 기능들을 감안해서 로봇이 대안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장 자동화라든가 로봇과 관련, 오늘 로봇주 중에 뭐 갑자기 또 이 편승해가지고 갑자기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표한 RS오토가 있는데, 걔는 뭐 미끄러졌습니다만 그거 외에 또 많은 로봇주들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코닉오토, 뭐 SP 시스템즈 많아요 지금. PS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나우 로보틱스 아침부터 되게 강했고, 굉장히 센 로봇주들이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로봇주 말씀드릴 때 이게 일회성일까요 아닐까요? 일회성 아니다. 적어도 실적과 실적 사이에는 모멘텀이 있는 섹터다. 근데 노란봉투법이 본의 아니게 불 붙인 거죠. 로봇의 세계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자극들을 시장에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움찔움찔하면서 계속 갈 것이 바로 로봇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올라가면 또 많은 분들이 로봇이 뭐 지금 얘기 나오는 애들 중에 진짜 돈 버는 애들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정확히 X죠. 돈 안 벌어요. 알아요. 돈 안 버는 거 아는데 앞으로 큰 돈 벌 거라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예전에도
예, 잘 가는 애들이 꼭 그 시기에 돈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미래 돈을 벌 거니까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자, 지금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그 대형 노조들 중심으로 파업한다. 또 뭐 이제 사용자 찾아갖고 직접 대면하겠다, 협상하겠다 이렇게 요구할수록 예, 그 벽 뒤에 숨었던 사용자, 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네들 상대 안 하려면 그냥 어떻게든 모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내지 우려가 이제 같이 반영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도 간헐적으로 아까 보니까 뭐 일부 증권주들도 움직이고 하는데 자사주가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 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자사주 많은 기업들이 어쨌든 들썩거리고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오늘 조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핵심은 이거였어요. MLCC 탑재량이 10배 더 늘어난다. 엔비디아가 블랙엘 효과로 가동률이 최대치로 지금 삼성전기 MLCC 라인이 AI MLCC는 일반 서버용 대비해서 탑재량이 10배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물론 뭐 대형주들이 약했으니까 삼성전기 다 마이너스 한 1%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희 오늘 아침방에서 대형주 관심이 있으시면 다른 거 없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딱 주요하게 말씀드린 거 요거예요. 관세제동 걸린 거 5월 말에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 이거 하나 있었고, 대형주는 MLCC 앞으로 AI MLCC용으로 10배 더 쓴다더라. 삼성전기 가동률이 좋아질 것 같다. 전기 사야 된다. 그리고 자, 이 캐데온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사실 그 영상보다는 OST에 많이 좀 꽂혀 있죠. 영상에서 나온 거 가지고 뭐 재료를 만들어서 김밥이다, 뭐 라면이다 이래서 재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OST의 인기를 가지고 뭐 빌보드 1등 했어, 영국의 오피셜 차트 1등 했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엔터라든가 회사들의 어떤 뭐 주가들 가지고 또 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 저도 한 2달 전부터 캐데온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실제 영상을 본 건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처음 봤어요. 한 100분짜리 정도 되더라고요. 봤는데 제가 솔직히 뭐 만화, 그런 장편 만화죠, 어떻게 보면. 그거 보고서 뭐 이렇게 막 감흥을 느껴야 되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런 뭐 우리나라 일부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팝송이라는 게 저한테 그렇게 막 울림을 주거나 막 대단해 뭐 아이돌 그룹 노래 해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아야 될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은 아닌데, 그런 거 근데 다 배제하고 봤을 때 느낌이 진짜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나라 저 배경이 저렇게 잘 나왔네, 우리나라 음식을 저렇게 애들이 자주 먹네, 뭐 이런 얘기 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음악이 너무 좋고 잘 만들었더라. 스토리도 적당히 좋고 감동 코드도 있고 웃기기도 하고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 7년에 걸쳐서 만들었다 그러더니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냥 오늘도 아까 보니까 우양도 좀 오르고 뭐 스튜디오 미르도 좀 올라가고 그러던데 차트 사실 오를 수 있는 만큼 다 올랐죠. 영국에서 1등에 뭐 넷플릭스에서 제일 많이 본 영화 1등 했어. 뭐 기록이란 기록은 사실 다 빌보드 1등도 뭐 지금 2주인가 뭐 했어. 기록은 웬만큼 다 세웠어요. 사실 이거 뭐 1등 됐다 이거 가지고 또 놀랄 만한 게 뭐 나중에 그래미상이나 이런 거 받으면 한번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당장 이걸 뭐 계속 막 이렇게 놀랄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놀람의 누적이 되면 나중에 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기생충 같은 거 뭐 인기 있었다 그래서 결국 아카데미상 받으면서 절정이 끝나버리는 뭐 그런 것처럼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게 미국에서는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한 번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한 10번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게 누적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죠. 그냥 보고 계속 보는 거야. 애기들 계속 틀어달라고. 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예. 자, 하여튼 오늘 삼성전기가 굉장히 좋았다, 개인적으로. 아까 바닥에서 잡았으면 한 4%급 그냥 쉽게 나올 법한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속 주목해야 될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기사 속에 특정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제가 키워드 중에 주안점을 뭐 탑재량 10배? 10배 자극적이지. 뭐 엔비디아, 삼성전기 다 좋은데 저는 여기서 제일 주목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가동률이에요. 가동률. 뭐 흔히 말해서 공장에서 돌아가는 거 시간이나 아니면 얼마나 캐파 대비해서 만들고 있느냐, 가동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 기사 보고서 내일은 삼성전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동률에 대해서 제가 또 AI한테 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8월 달에 나온 기사 중에 가동률 뭐 좋았다, 아니면 가동률 100% 돌파했다든지 이런 기사 나온 기업들의 기사가 있으면 한번 표로다가 만들어줘 이랬더니, 하나엔진 5년 만에 가동률 100% 돌파, 한국 조선해양, 도크가 모두 포화가 돼서 조선 3사가 전부 가동률 100%, 네오크레마, 이거 지난주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거, 공장 가동률이 무려 얘는 285%, 삼양식품, 밀양의 2공장 지금 최근에 완공했어요. 6월 달에 가동률 상승, 영업이익 견조, 이것들 다 신고가잖아요. 네오크레마, 삼양식품, 한국조선해양, 하나엔진 오늘 3% 빠지지만 이거 지난 금요일에 14% 올랐어요.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동률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뭐 실적이라는 걸로 다 물론 치환이 되는 건데, 어쨌든 뭐 매일 실적이 맨날 수치화되는 건 아니지만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사실 그 분기나 그 월, 뭐 해당되는 반기, 그 해당되는 연도에 정말 뭐 영업적으로 예전보다 당연히 가동률이 올라가고 100% 돌파, 저렇게 네오크레마처럼 285%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네오크레마, 지난주에 제가 네오크레마 한번 K리포트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네오크레마가 285%의 공장 가동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도 지금 5%쯤 올라서 신고가 10,000원 돌파했는데, 이거 지금 최근에 한 6,000원대 있다가 지금 한 6, 7일 만에, 이게 지난번에 비만약 이슈도 있었고, 뭐 건기식 이슈도 있고 마이크로 바이옴도 섞여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공장 가동률이 285%. 이거는 그냥 3교대 뺑뺑이가 그냥 주야로 안 쉬고 계속 풀로 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 마찬가지로 HD 뭐 한국 조선해양, 주가 오늘 신고가예요. 오늘 3% 올라가지고. 하나엔진은 오늘 이제 지난 금요일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한 3% 조정 받지만, 얘가 이러고서 안 가겠냐고요. 또 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삼양식품 신공장 만들었는데 가동률 올라오고 있다고? 요 기사 있었죠. 삼양식품이 이게 좀 복잡해져가지고 여기 전체 그 중심점이 되는 토탈 시세를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얘도 신고가 계속 트라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94%만큼 뭐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대한이와도 요새 좀 흐름이 있었어요. 이게 9만원대에서 12만원대까지 그러다 좀 약하게 거래 없이 조정인데, 가동률 지금 94%까지 올랐다고 하거든요. 예, 가동률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뭐 지금 석화나 유화 이쪽이 업황이 좋은 거 아닌데 그 와중에 뭐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동률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한유화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FM가에 대해서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가동률이라는 걸 키워드로 해서 한번 종목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뭐 네오크레만도 당연히 또 등장을 하고, 여기 뭐 SFA 반도체도 있고 뭐 WCP도 있고 뭐 전기도 있어요. 예, PI 첨단 소재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한번 그래프로다가 최근 그래프로 좀 같이 한꺼번에 좀 보려고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네오크라마는 뭐 당연히 이렇게 신고가, SFA 반도체도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요게 코미코입니다.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스, 그리고 WCP, 삼성전기, 또 DB하이텍. 지금 추세적으로 약한 건 오늘은 조금 강한 편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4공장 가동률 계속 좋다고 얘기 나오는 거에 비해서 좀 주가가 역행하고 있지, 그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든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좀 올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동률이 좋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들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키워드 잊지 말고 자주 기사에서 좀 검색하셔가지고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실 반응은 없는데 이거 보이스피싱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진짜 안타깝게 당해서, 이게 진짜 안 당하면 왜 저걸 당하나 싶은데, 당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과 극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한다, 이러면은 나는 과실이 없는데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을 뭐 인출당했다, 이러면은 이거 은행들 보러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약간 좀 뭐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련해서 지금 자체 시스템 고도화, 또 뭐 보안업체와의 협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제화가 추진 중이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되면은 사이버 보안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보이스피싱 사실 매년 뭐 몇천억씩 손실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런 보안 솔루션이나 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이런 걸로다가 사전에 막지 못하면 니네들이 책임져, 뭐 이런 거거든요. 보안주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재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이게 만약 뭐 완성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사이버 보안주의 좀 역할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건 보이스피싱은 아주 대중화된 어떻게 보면 범죄인데, 이것들을 은행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굉장히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우리 스스로가 이제 뭐 조심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다 엮이면 알면서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제가 봐선. 뭐 이번에 KT 광고도 보니까 뭐 딸 납치했다고 이렇게 뭐 전화 걸어가지고 아빠 협박하는 그런 전화인데, 뭐 KT가 이렇게 자체 걸러가지고 이거는 이상한 음성의 전화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딸 납치 안 된 걸로 이제 해갖고 뭐 딸하고 나중에 만나서 뭐 노래 부르는 그런 이제 CF도 있던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사이버 보안이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오늘 제가 사실 금요일날, 금요일날도 한 종목 들어가가지고, 이거 자신있게 들어갔다 사실은, 망했어요. 나 이거 괜찮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왜 망했지?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그 종목이 뭐였냐면, 그래도 들어갈 만한 거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금요일날 이게 미끄러지는 거야. 이날, 약세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적지 않게 당황을 하면서 이날 확 빠진 거예요. 플러스 한 4% 나던 게 마이너스 한 6% 이렇게 빠지면서 끝나가지고 제가 좀 적지 않게 당황을 했거든요. 파이넴텍 저번에 이제 그 플립형 인기다 이래갖고 좀 올라왔던 애고, 이게 이제 애플 쪽 내년에 폴더볼 들어올 때도 좀 채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길래 최근에 수급도 좋았고 좀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샀는데 금요일 확 망해가지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조용히 주말을 지냈는데 오늘 아침에 강하게 좀 돌리는 바람에 오히려 수익권으로 매도를 잘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12,400원대 후반에 정리를 다 했는데 이게 비중이 거의 한 20% 들어갔던 거라 폭망했다가 갑자기 수익을 내고서 나오는 바람에 오늘 덕분에 이제 계좌가 안 깨져 있습니다. 얘 때문에 죽었다 살았죠. 오늘 최소한 한 1,300원급 이렇게 1,200원급 정도의 플러스에 팔았으니까 오늘 좋은 성과를 좀 낸 덕분에 계좌가 좀 덜 데미지가 없이 좀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후속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오늘 올라서 다행이에요. 금요일 날은 제가 좀 뜨악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나온 기사 보니까 이제 애플 쪽에서 무주름 힌지 같은 거 적용하는데 파이넴텍이 가능성이 그 전부터도 좀 거론이 됐었는데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온 바람에 오늘 기사회생 해가지고 결과를 좀 만들어 놓고 나왔네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슬림폰도 나오고 폴더볼 또 중국에선 지금 2번 접는 거 나오잖아요. 트리폴드폰 9월달 공개 예정이고요. 애플은 이제 신제품 나오죠. 9일날 17 모델 나오고요. 삼성은 이제 또 폴더블 확대 보급형 모델까지 이렇게 스마트폰 격돌이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폼팩터로서 제일 인기를 얻었던 건 저도 매장 가서 구경만 했는데 폴더볼 진짜 얇게 나왔더라. 접어서 보니까 그냥 일반 폰 두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피니까 2배고 하면은 접어도 크게 부담 없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어쨌든 절대적으로 그 전에 워낙 안 팔렸었으니까 인기가 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폴더볼 시장이 좀 애플이 내년에 들어오면 현재 1%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 점유율이 한 3%대로 올라간다는 그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폴더볼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 오늘 팔고 나서 끝은 아니고 다시 눌림목이 나오거나 이러면 파이넴텍 정도나 KH바텍 그 정도 세경하이테크 요 정도쯤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우엔시스 요 정도. 자, 그리고 가뭄. 오늘 사실 새벽에 저는 잠깐 새벽에 나갔다가 비 엄청 맞았는데 가뭄이 지금 심각해서 저쪽 강릉 쪽에 비상사태 이런 것들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도 이게 전국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는 막 때려붙고 어디에는 막 안 오고 스콜 같은 그런 비현상들이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저쪽 강릉은 되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물도 없다 이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아리수 같은 거 몇만 병 보내주기 운동 이런 거 막 전국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물 부족, 우리나라 사실 국제기구가 정해놓은 물 부족 국가예요. 우리나라 지금 샘물 많이 마시고 정수기로 어쨌든 하고 그렇습니다만 물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자원무기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물은 대단히 어쨌든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비가 안 내리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뭐 인공강우 같은 걸로 뭐 얘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보니까 뭐 시노펙스 같은 거 아침에 좀 강하긴 했는데 글쎄 나중에 결국 또 두산에너빌 같이 그 해수를 담수화로 바꾸는 기술 관련주들이 또 득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다야 뭐 당분간 마를 일이 아닐 거고 바닷물을 어떻게든 담수로 바꿀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고 하면 그 기술 사실 뭐 아프리카나 이런데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도 필요한 기술이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수소차가 요새 잘 팔린답니다. 넥소 2 저도 사고 싶은데 오늘 범한 퓨얼셀이 좋았고요. 물론 범한 퓨얼셀은 잠수함 이슈로도 가는데 겸사겸사예요. 같이 좀 겹쳐있는 느낌이 있고 수소차도 이번에 넥소가 석 달 만에 7,000대 정도 오더를 받았다 그래서 연산 10,000대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 좀 수소 관련해서도 계속 좀 추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 정도 지나면 한경 기사 중에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리아 FT에 대해서 와 올해 예상이익이 430억이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하루에 1억씩 버는 회사. 근데 주가총액은 1,700억밖에 안 돼서 퍼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배밖에 안 된다. 오늘 많이 올랐어요. 아침에 아주 세게 출발한 거 아닌데 8%대까지 상당히 이게 최근에 40% 올랐는데도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좋은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 먹방이라는 이제 코너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말미에 이제 계속 주식 먹방 리스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난주에 보면은 삼형엠텍하고 세진중공업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안 바꿨어요. 이번 주도 계속 좋으니까. 근데 삼성전기를 바꿨고 파이nem텍을 바꿔봤습니다. 지금 현존 물론 뭐 더 세고 좋은 종목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먹을 게 있느냐, MLCC 가동률에 대한 재고, 또 삼형엠텍은 지금 그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그 MBS라고 하는 부품에 대한 기대값, 세진중공업은 MRO에 대한 기대값, 또 탱크죠. 그리고 파이nem텍은 뭐 폴더블 시장 확대에 따른 신지, 그 오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먹방 리스트에 넣어놓고 보셔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건 뭐 물론 아침 새벽에 정한 거니까 이게 지금 뭐 이미 올랐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눌림목 구간이 나오거든. 한번 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매일 후반 정도에 돼서는 주식 먹방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AS 해드리고 또 추가하고 빼고 교체하고 넣고 이런 것들로 계속 좀 끌고 가볼게요. 자, 모나미가 오늘 12% 갑자기 또 올라가네요. 모나미랑 기시감이 드는 게 또 앱코죠. 앱코는 뭐 키보드가 지금 그 중앙박물관에서 잘 팔리는 이슈 굿즈 중에 하나로 또 떠오르고 있고, 모나미는 뭐 지난번에 트럼프가 한마디 해가지고 올랐었는데 한번 떠오르네요. 뭐 주문은 꽤 들어오나 봐요. 그 펜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시 29분까지 흘러왔습니다. 1시간 정도 꽉 차게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9월달은 어찌됐든 경각심이 좀 필요한 달이고, 여러분들 포트에 대해서 뭐 인버스 곧버스로 대응 꼭 하실 필요 없이 현금의 중요성을 좀 깨닫는 한 달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올 때마다 조금씩 현금을 만들 수 있으면 좀 만들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첫날의 얘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구몬인 작전 7부 순서 김동엽의 주식 먹방은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편한 출발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속은 좀 채우시고 오후까지 잘 버티시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굿모닝 작전 7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주식 먹방 파이팅입니다. 네, 주식 먹방 파이팅!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